미국 CNN이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모르고 있다며 세계에서 윤석열 정부만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며 동아시아 경제 강국인 이 나라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라며 2021년 한국의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1716시간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120시간 노동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나불댔다가 욕을 바가지로 처먹었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을 만들고 한 주에 최대 80.5시간까지 국민들을 일하게 만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자 윤석열은 뜬금없이 책임을 전가하며 대노하는 척 주 60시간은 무리이니 보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며 윤석열이 허수아비라는 듯 바로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오늘 또다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소리를 국무회의에서 나불대서 국민들에게 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입도 못 맞추고 의견도 통일 못 시키면서 무슨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참 한심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먼지 하나 묻혀보려다가 검찰이란 조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이란 변호사는 작년 10월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고 자신이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될지 되묻기까지 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이 퇴직 이후 유원홀딩스 투자금으로 사후 뇌물 3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이미 밝혀진 상황에 정민용이 퇴직 전 공사 직원일 때 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퇴직 이후 뇌물을 받은 걸 찾아내 기소했으면서도 공사 재직 당시 돈을 받은 것은 더 큰 문제이고 이가 확인되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말로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민용이 김용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난 뒤 돈봉투가 사라졌다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이 검찰이 정민용의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자료인 정영학 녹취록이 2011년 9월과 10월 정영학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보다 8년이나 앞선 2015년 초에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2015년 4월쯤 저축은행 대출금 15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대장동 일당들을 압수수색하여 정영학의 모든 핸드폰을 압수해 갔었고 그 안에는 김만배가 김수남, 윤갑근 등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로비를 한 증거가 있는 녹음 파일도 있었으며 심지어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 녹음 파일 안에는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다면서 윤갑근 검사장이 직접 계장한테 전화했다더라 수사관이 대놓고 봐줬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찰이 확보했던 녹음 중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받은 정황까지 담긴 파일도 있었지만 검찰은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우기고 있는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증거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4월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업 지분은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각각 3분의 1씩 가지고 있었는데 인허가 로비스트로 고용된 김만배가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이유로 대장동 사업에 실세를 차지하며 이후 김만배가 정재창을 사업에서 빠지게 만들었고 남욱과 정영학의 목도 일부 빼앗아 총 49%의 지분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장동 사업에서 쫓겨난 정재창은 과거 2013년에 유동규 전달이라고 종이에 적어놓고 돈뭉치들 앞에서 남욱 정영학과 찍은 23초의 동영상으로 2015년 3월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들이 민관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정재창이 대장동 일당에게 협박을 시작했고 결국 15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유동규가 뇌물을 받아 처먹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이 유동규를 석방해준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언론 플레이와 법정 진술을 하도록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이기성이란 인간도 김만배를 협박하여 150억 원 이상 뜯어냈고 추가로 수십억 원을 더 뜯어갔는데도 검찰은 이기성이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가 나올까봐 추적 안 한 거 아닙니까? 돈 흐름만 쫓아가도 뻔히 누가 범인인지 나오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일부러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인간들로 검찰이란 집단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 집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인간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가 툭하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로 걸며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에는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비속어를 썼던 걸 보도했던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것을 예로 들었고 한국 정부와 공인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부장 부분을 문재인 전 정부가 지원하며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성공적인 대응을 한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작년 10월 전액 삭감하였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일본에 가서 다 내주고 온 걸로도 모자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한다는 소리까지 나불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정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힘들게 만들어낸 국내 소부장 기업을 키우고 살릴 생각은 전혀 없고 일본 기업에게 혜택을 줘서 우리 기업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맞긴 한 겁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